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당신이 보내주신 TLB 주가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히 2026년 전망하고요. 당장 올해 4분기 투자 전략, 요 분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TLB가 구조적 성장기, 여기에 이제 막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딱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이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대체 뭐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뭘지 이걸 명확히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투자 관점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히 P, 그러니까 가격이죠. 그리고 Q, 수량. 이 P와 Q의 동반 성장을 아주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어요. AI 서버 시장이 커지는 거랑 또 차세대 메모리인 DDR5로의 전환.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어떻게 TLB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격 P랑 수량 Q가 동시에 좋아지는 뭐랄까 스위트 스팟에 들어섰다는 건데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먼저 P,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인데요. 이건 DDR5 메모리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DDR5용 PCB 있잖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실능 기판, 이게 기술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이게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TLB는 이 분야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요. 아, DDR5 때문에 ASP 자체가 올라가는군요. 기술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Q, 수량 증가 요인은요. 이건 뭐 역시 AI 서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AI 서버에는 고성능 메모리, 그 서버용 RDIMM 있잖아요. 네네, RDIMM. 그리고 기업용 저장 장치, eSSD.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TLB의 주력 제품군인 거죠. 아, 그러네요. AI 서버에 많이 들어가는 게 마침 TLB 주력 제품이다. 실제로 이런 구조적인 개선이 실적으로 나타났던 적도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할 때 그 고마진 제품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졌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장이 TLB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11월만 해도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재고 리스크, 이거 우려하면서 자산 가치 중심으로 봤어요. PBR 기준으로 목표가 한 2만 원, 그 정도 제시했었거든요. 아, PBR로 2만 원이요? 네. 그런데 최근 2025년 11월에는요. AI가 가져온 이 구조적인 성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미래 이익 가치 중심, 즉 PER 기준으로 목표가를 확 올렸습니다. 8만 원 이상으로요. 이게 바로 기업 가치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 밸류에이션 재평가,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의 TLB를 보는 관점 자체가 자산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엔 그냥 자산 가치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DDR5 다음 스텝은 뭔가요?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만한 게 있어야 할 텐데요. 2025년이 DDR5 전환의 해였다면 이 보고서는 2026년을 주목합니다.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CXL, 컴퓨트 엑스프레스 링크 시장이 열리는 원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CXL, 이게 뭐냐면 AI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병목 현상, 이걸 해결해줄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DDR5보다 기술 장벽은 더 높고 당연히 ASP 상승폭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CXL이요? 아, 기술 장벽이 더 높다. 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CXL 말고도 추가적인 신규 사업에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고요. 이야, DDR5에 이어서 CXL이라는 확실한 다음 성장 엔진까지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확 높이네요. 물론 기회 요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CXL 시장 선점 가능성,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같은 데서 AI 기능 강화되는 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네, 온디바이스 AI. 그거 확산되면서 저전력 메모리, LPDDR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계속될 가능성, 이런 걸 꼽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위험 요인도 봐야죠.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빨리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담감, 기술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변수인데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리스크도 분명히 있군요. 최근 주가 움직임 관련해서요. 그 2025년 11월 11일이었죠. 특정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주가가 확 뛰었던 그 상황. 조금만 더 짚어주시죠. 네.
그날 NH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8만 1,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이 평가 기준을 이제 PER로 봐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면서 당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해서 7만 1,800원까지 갔었죠. 아, 그 리포트가 결정적이었군요. PAR 기준으로 딱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도 2025년 4분기 말 목표가는 그 8만 1,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부담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고요. 하지만 CXL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받쳐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상 지지선은 한 6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 그 정도로 보고 있네요. 6만 3천원에서 6만 5천원 정도 지지선을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석들을 다 종합해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네요.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현재 가격 그 7만 1,800원 기준으로 일부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만 3,000원에서 6만 5천원 사이에서 지지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목표가 8만 1,000원을 노려보는 전략 이걸 제안하고요. 일단 좀 팔고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서 8만 1천원까지 본다. 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조정이 올 때 그 6만 3천원에서 6만 5천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2026년 CXL 모멘텀이랑 예상 주당 순이익 EPS가 한 9,55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보면 8만 1,000원을 넘어서 잠재적으로 한 9만 5,5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후 보유 전략,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CXL 모멘텀 보고 거의 10만 원 가까이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 TLB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P와 Q의 동반 성장, 이 강력한 현재 모멘텀하고 CXL이라는 다음 스텝까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가 바뀌는 이 재평가 과정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 분석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특히 2020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된 그 CXL 기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언제 상용화될지 그 속도나 혹은 예상치 못한 경쟁 구도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건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해야 할 중요한 변수예요. 아시다시피 기술 환경은 언제나 정말 빠르게 변하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기술 변화 속도와 경쟁 상황은 늘 주시해야겠죠. 자, 오늘 이 딥다이브가 당신의 정보 탐색과 판단에 좀 유용한 맥락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CXL 시장 개화가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면, 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 환경이 펼쳐진다면, 그때 TLB의 성장 경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